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애써 웃어 넘기지만 그 사람의 한마디가 밤이 깊어도 가슴에 남아 잠을 흐트립니다. 왜 우리는 미운 사람 앞에서 더 흔들리고 더 억울해질까요?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의 고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 어떤 관계도 바로 설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미움은 밖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실은 내 안의 집착과 상처를 건드리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체면이 아니라 품격일 것입니다. 거친 말로 맞서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나를 살피는 태도는 보이지 않게 나를 높입니다. 유배의 긴 세월 동안 다산이 배운 것은 세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맑은 연못처럼 가라앉히며 미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미움 앞에서 먼저 나를 다스리는 수신의 힘 미운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먼저 반응합니다. 분노는 탐욕과 함께 움직이고 억울함은 집착과 손을 잡습니다. 다산은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수록 나의 품격은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미움은 상대가 던진 돌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생각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 안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수신은 곧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를 살피는 일입니다. 분노를 바로 내보내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며 왜 이 말이 이렇게 아픈가를 묻는 태도, 그것이 품격 있는 고독의 시작입니다. 전남 강진의 작은 마을, 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온 박성호는 오랜 친구 김도영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나이 아니냐는 농담이었습니다. 성호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다음 날 그는 도영을 찾아가 따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산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제 말 장난이었나? 도영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요즘 네가 예민해 보여서. 성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도영의 말이 아니라 늙어간다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를 잃지 않았네. 다만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말은 도영을 향한 항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성호의 발걸음은 전날보다 가벼웠습니다. 분노를 바로 내보내지 않는 연습이 결국 나를 지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한 박자 멈추고 그 감정의 뿌리를 살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나의 반응을 다스리는 힘이 당신의 품격을 세웁니다. 두 번째, 거리를 두는 용기. 인연의 무게를 가늠하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인연은 아닙니다. 다산은 사람을 가까이 둘 때에도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을 소모시킨다면 그것은 애써 품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집착은 관계를 붙들지만 품격은 거리를 압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래된 시간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가 인연의 깊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지와 망상은 그래도 오래 알았으니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인연의 무게는 서로의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이정희는 30년 지기 친구 최미숙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만날 때마다 정희의 자녀 이야기를 깎아내렸고 사소한 일에도
비교를 일삼았습니다. 정희는 그래도 오래 본 친구인데 라며 참아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미숙이 말했습니다. 네오는 항상 남들 눈치만 보며 살잖아.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며칠 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미숙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정희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 그 이후로 연락은 뜸해졌지만 정희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관계를 줄였지만 스스로에 대한 존중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을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할 때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오래된 관계라도 당신을 소모시킨다면 거리를 두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3. 침묵으로 답하는 품격의 기술 미운 사람은 종종 우리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타사는 말이 많을수록 허점이 드러난다고 경계했습니다. 거친 말에 거친 말로 답하면 관계는 더 엉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한마디를 아끼면 그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은 당신의 기품이 됩니다. 탐욕과 분노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만 품격은 기다림을 택합니다.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준호는 단골 손님 윤상철의 불평에 자주 상처를 받았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준호는 억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저럴까? 어느 날 상철이 또다시 날선 말을 던졌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더 살피겠습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심했네. 사실은 집안일이 복잡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이기지 않았기에 관계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이 관계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을. 말을 아끼는 습관이 결국 당신을 높입니다.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늦추십시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품격은 소리 없이 드러나며 당신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4. 상대의 악의를 빌려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법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그릇이 담깁니다. 미운 사람이 던지는 말은 종종 날이 서 있고 때로는 노골적인 악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타인의 허물을 통해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악의에 즉각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포로가 됩니다. 미움은 상대의 것이지만 분노는 내가 선택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의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미운 사람은 내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거울을 깨뜨리기보다 그 안에 비친 나를 돌아보는 태도, 그것이 수신의 깊이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영수는 동창 모임에서 늘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친구가 요즘은 다들 건물 하나쯤은 있지 않나 라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영수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는 며칠 뒤 조용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 묻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친구가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자 영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만족한다네. 그 말에는 억지가 없었습니다. 상대의 과시가 더 이상 그의 자존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미운 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말이 닿는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타인의 악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에 휘둘릴지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나를 단련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약점이 줄어들수록 미운 사람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5. 품격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품격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된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다사는 유배의 긴 세월 동안 억울함과 분노를 품었지만 그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하고 공부하고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무례하다고 해서 나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품격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침착하게 응대하는 순간 이미 관계의 중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태도는 오래 남는 존중을 만듭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정수연은 한 보호자의 거친 항의에 자주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보호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태도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며칠 뒤 그 보호자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예민했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태도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기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상대가 어떠하든 당신의 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일관성이 결국 당신의 신뢰가 됩니다. 6.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미운 사람을 향한 감정은 오래 붙들수록 무거워집니다. 다사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움도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했는가 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묶어둡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이겼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을 떠올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품격 있는 고독을 선택할 때 관계는 줄어들 수 있어도 마음의 평온은 깊어집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전주에 사는 오민자에는 형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고 난 뒤 형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재는 매일같이 분노와 억울함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갉아먹는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 마음을 놓아보세요. 민재는 형에게 긴 편지를 썼지만 원망 대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적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낸 뒤 민재의 밤은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형과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마음의 매듭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형을 이기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상대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평온을 잃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십시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7. 비교하지 않을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미운 감정의 뿌리에는 종종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더 당당해 보이며 더 많은 것을 가진 듯 보입니다. 다사는 사람의 길은 저마다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심을 잃습니다. 비교는 탐욕을 부르고 탐욕은 분노를 낳습니다. 당신이 미운 사람을 떠올릴 때 괴로운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모습이 내 결핍을 건드리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도리입니다. 품격은 타인을 이긴 결과가 아니라 나를 지킨 시간에서 자랍니다. 인천에서 퇴직 후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윤태식은 동기 모임이 괴로웠습니다. 한 친구는 손주 자랑을, 다른 친구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태식은 말없이 듣다가 집에 돌아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며칠 뒤 그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무의 결을 살피는 시간, 조용히 손을 움직이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친구가 또다시 비교하듯 말을 던졌을 때 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작은 것에서 재미를 찾고 있네. 그 말에는 경쟁심이 없었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상대의 말도 힘을 잃었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와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미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8. 기대를 낮추면 서운함도 줄어든다. 사람이 미워지는 이유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은 분노로 바뀝니다. 다사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지도 지나치게 의지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인연은 소중하지만 각자의 몫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만큼 상대도 당신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광주에 사는 장은희는 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은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짧게 다녀갔습니다. 은희는 속으로 서운함을 키워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삶이 버거워. 그 말을 듣고도 은희는 쉽게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바랐구나. 그 다음부터 그는 연락이 오지 않아도 먼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상을 채웠습니다. 딸이 찾아왔을 때 그는 따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딸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대를 줄이자 서운함도 잦아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기대를 낮출수록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9. 나를 소중히 여길 때 타인의 말도 가벼워진다. 미운 사람의 말이 깊이 박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몸가짐과 생활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정돈하지 못하면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타인의 평가가 곧 당신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오는 평정입니다. 대구에서 혼자 사는 이창민은 퇴직 후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고 집안도 어수선했습니다. 동네 사람의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방치했을까? 그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했으며 집을 정리했습니다. 몇 주 뒤 동네에서 누군가가 비슷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무너졌을 말이었지만 그는 담담히 넘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자 타인의 말이 더 이상 중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이 곧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할수록 미운 사람의 말은 가볍게 스쳐 지나갑니다. 10.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다. 미운 사람의 말은 대개 순간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오래 붙잡습니다. 다사는 마음의 중심이 약하면 외부의 소리에 휘둘린다고 보았습니다. 중심이 있다는 것은 완고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어떤 말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내는 힘. 그것이 수신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모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생각 없는 말도, 순간의 감정에서 튀어나온 말도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짊어지려 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고재훈은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종종 무시를 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네 라는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뒤처진 걸까? 그러나 그는 곧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며칠 뒤 같은 모임에서 비슷한 말이 오갔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요. 대신 저는 다른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말에는 방어도 공격도 없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자 말은 더 이상 칼날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미운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11. 미움을 품되 원망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산 역시 인간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감정을 반복하여 되새기는 습관입니다.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떠올릴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미운 사람을 계속 떠올리는 한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하루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고독은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청주에 사는 박은영은 직장 후배의 무례한 행동을 잊지 못했습니다. 후배는 공개된 자리에서 은영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그는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분노가 반복될수록 밤은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다. 그 후 그는 후배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영의 마음은 더 이상 그날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같은 장면을 반복해 떠올리는 습관은 멈추십시오. 미움은 지나가는 감정일 뿐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12.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자신을 단련하며 작은 습관을 지켰습니다. 거대한 깨달음은 반복된 선택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오늘 한 번 침묵을 택하고 한 번 거리를 두고 한 번 감정을 돌아본다면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품격이 됩니다. 미운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은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최명화는 형제와의 오랜 갈등 속에서 늘 먼저 화를 냈습니다. 다툼은 반복되었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형이 또다시 날 선말을 던졌을 때 명화는 즉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형의 반응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갈등은 조금 줄었습니다. 명화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힘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을 바꿉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선택, 거리를 두는 선택, 마음을 돌아보는 선택을 반복하십시오. 그 선택들이 쌓일 때 미운 사람 앞에서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3. 말에 칼날을 거두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킨다. 미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쉬운 선택은 날 선말로 되받아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사는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보았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내뱉은 한마디는 오래 남고 관계의 결을 거칠게 만듭니다. 당신이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그 말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이긴 말이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닙니다. 품격은 말의 수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도, 모든 억울함을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에 칼날을 거두는 사람만이 관계의 숨을 남겨둡니다. 강릉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한정우는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늘 감정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별로인 것 같아요.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박했을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속이 상해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날 학부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과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맞서지 않았기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지킨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관계의 여지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쏘아붙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침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보다 절제된 태도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14.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말라. 미운 사람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타사는 사람마다 보는 눈과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이 쌓일수록 미움은 커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오해를 모두 바로잡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천안에 사는 이미정은 가족 모임에서 늘 오해를 받았습니다. 조용히 있는 성격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여러 번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더 오해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설명을 멈추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일을 묵묵히 돕고 필요할 때만 짧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15. 미운 사람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묻다. 어쩌면 미운 사람은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다사는 역경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길을 다시 세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다면 그 감정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가치가 건드려졌다는 표시입니다. 그 가치를 다시 확인할 때 미움은 배움으로 바뀝니다. 창원에 사는 배종민은 직장 동료의 비난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는 늘 소극적이다 라는 말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소극적인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향을 살려 업무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동료의 말은 여전히 불쾌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운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종민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 감정 뒤에 숨은 가치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미움은 방향을 잃었을 때 더 커집니다.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감정은 잦아듭니다. 16. 미움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완성된다. 누군가의 행동은 단지 자극일 뿐입니다.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오래 붙잡을지는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다사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마음을 단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움은 상대의 말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해 떠올리고 의미를 덧붙이는 순간 완성됩니다. 당신이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하지 않으면 그 말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감정의 출발점이 아니라 감정의 확장을 멈추는 기술입니다. 안동에 사는 홍석진은 동네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를 잊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그 말을 수십 번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그 다음은 자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나를 규정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생각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침 운동을 시작했고 오래 미뤄두었던 독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말은 여전히 기억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자라지 않자 상처도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붙들지 마십시오. 감정을 키우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17. 상처를 품격으로 바꾸는 시간의 힘. 즉각적인 반응은 통쾌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사는 유배의 세월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사유하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시간을 들여 성찰하면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상처를 바로 덮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느끼되 급히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야 감정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원주에 사는 김은택은 직장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배가 승진했고 자신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후배를 미워했고 부당함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흐르자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며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일 덕분에 나는 다른 길을 보게 되었구나. 후배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상처는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상처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I-18 미운 사람 앞에서도 나답게 서는 연습. 가장 어려운 일은 미운 사람 앞에서도 평소의 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환경이 어떠하든 도리를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거칠다고 해서 나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답게 행동하는 순간 이미 중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선택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포항에 사는 오지훈은 형과의 갈등 속에서 늘 감정이 앞섰습니다. 형은 말이 거칠었고 자주 비난했습니다. 지훈은 매번 맞서다 더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예의를 지키겠다. 형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을 때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싸움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느꼈습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해도 자신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의 태도에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과 방식대로 서십시오. 미운 사람 앞에서도 나답게 행동하는 연습이 결국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19. 불필요한 해명을 멈출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 미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증명하려 듭니다. 오해를 풀고 싶고 억울함을 바로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사는 모든 오해를 다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말의 빚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고 있다면 아무리 정교한 말도 닿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해명하려는 이유는 상대의 평가를 바꾸고 싶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가를 통제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해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고향에 사는 이민호는 직장 동료의 오해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일로 증명하겠다. 그는 묵묵히 맡은 일을 정리하고 기한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몇 달 뒤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오해를 품었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 시선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줄이자 마음이 가벼워졌고 일에 집중할 힘이 생겼습니다. 모든 오해를 다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대신해 줍니다. 불필요한 해명을 줄일수록 당신의 평온은 지켜집니다. 20.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담담함. 어떤 인연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다사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억지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인연의 마침일 수 있습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은 아프지만 그것이 새로운 평온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에 사는 한경자는 오랜 친구와의 다툼 이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던 사이였기에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대화는 번번이 어긋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꼭 이어가야만 하는가? 답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다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자의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졌습니다. 상실은 있었지만 집착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끝을 인정하는 담담함이 때로는 당신을 지켜줍니다. 20일. 미움을 넘어서 연민을 바라보다 마음이 충분히 단단해질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단지 적으로 보는 대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다사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거친 말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공격적인 태도 뒤에는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넓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조금 옅어집니다. 춘천에 사는 오상우는 늘 비난을 일삼는 이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 이웃은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우는 처음에는 맞섰고 그 다음에는 피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이웃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우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말에 덜 휘둘렸습니다. 한 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신가 봅니다. 이웃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훈의 마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상대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연민은 당신의 마음을 더 넓게 만듭니다. 미움은 줄고 당신의 품격은 깊어집니다. 22.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주도권을 쥔다 미운 사람은 대개 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흔들며 상황을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은 고요함입니다. 다사는 격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는 태도를 중히 여겼습니다. 고요함은 소극적 침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순간 이미 관계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감정의 파도에 함께 휩쓸리면 둘 다 가라앉지만 한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 상황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태도입니다. 용인에 사는 정현수는 회사 회의 자리에서 상사의 공개적인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합니까? 라는 말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즉각 반박했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는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현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해. 그는 이후 더 철저히 준비했고 다음 발표에서 차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상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현수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순간의 승부보다 긴 흐름을 보십시오.
고요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상황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23. 미운 사람을 통해 나의 한계를 배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미운 사람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내 감정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다사는 역경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살폈습니다.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은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왜 그 말에 유독 예민했는지, 왜 그 행동이 오래 남는지 돌아보십시오. 한계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른 채 반복하면 같은 감정에 계속 휘둘립니다. 세종시에 사는 김도윤은 동생의 무심한 말에 유독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는 넘길 수 있었지만 동생의 한마디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동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어린 시절부터 비교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동생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동생이 비슷한 말을 해도 그는 예전만큼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크게 일어나는 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아직 돌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 곧 성장의 시작입니다. 24.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의 품격이다. 미운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산이 남긴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글이었고 분노가 아니라 사유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기억에 남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미움에 휩싸인 얼굴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모습이 결국 당신을 설명합니다. 순간의 통쾌약함은 사라지지만 태도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말, 침묵, 거리, 절제가 쌓여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광명에 사는 박준식은 오랜 시간 형제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이 날선 말을 던져도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툼은 줄었고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준식 씨는 참 차분하네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만 나를 지켰을 뿐이다. 그 선택들이 모여 그의 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미운 사람은 지나가지만 당신의 태도는 남습니다. 품격을 잃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25. 감정의 파도를 알아차리는 순간 절반은 이긴다. 미운 사람을 마주할 때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얼굴이 굳고 말이 거칠어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다사는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억누름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억울하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곧 품격의 공간입니다. 부천에 사는 송기철은 상사의 비판에 유독 예민했습니다. 회의에서 한마디만 나와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판이 시작되자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 그 한 문장을 떠올리는 동안 즉각적인 반응은 늦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화난 이유는 말투 때문인가? 내용 때문인가?
감정을 알아차린 뒤에는 정리가 쉬웠습니다. 이전처럼 바로 맞서지 않자 갈등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철은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보는 연습이 관계를 바꾼다는 사실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지킨 셈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십시오. 26.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롭다 미운 사람의 말이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타인의 시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평가에 쉽게 묶입니다. 다사는 세상의 평판보다 자신의 도리를 더 중히 여겼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한 미움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안으로 돌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는 내 기준에 부끄러운가? 이 질문에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타인의 말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성남에 사는 윤소라는 동네 사람들의 뒷말에 늘 상처를 받았습니다. 혼자 산다더라. 왜 저렇게 조용하냐? 처음에는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가?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모든 말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소문은 다른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소라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선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기준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타인의 시선에 모든 힘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때 남의 말은 점점 작아집니다. 27.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때로 미움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산의 사유는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이 삶을 지배하느냐입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루를 빼앗지 않게 하면 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습니다. 천안에 사는 박현우는 오랜 동료를 여전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정리되었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 감정을 없애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 있어도 나는 그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다. 그는 감정을 억지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감정의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움이 조금 남아 있어도 당신의 품격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 작은 무시를 넘기지 못하면 큰 평온도 없다. 미운 감정은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과 작은 무시에서 시작됩니다. 다사는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마음을 단련하라고 했습니다. 큰 모욕은 누구나 경계하지만 작은 무시는 자주 반복되기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당신이 그 작은 말에 매번 반응한다면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결국 큰 평온을 만듭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조민수는 동네 모임에서 자주 가벼운 농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혼자 왔네. 요즘은 별 재미없지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번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내 가치를 낮추는가? 그 이후로 그는 가볍게 웃고 넘겼습니다. 필요하면 주제를 바꾸었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농담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달라지자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사소한 말에 모든 힘을 쓰지 마십시오.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작은 무시를 넘길 수 있을 때 당신의 평온은 더 단단해집니다. 29. 관계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질문 하나. 미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가? 다사는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늘 자신의 도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이 질문은 중심을 되찾게 합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에 휘둘려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이미 중심은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은 결국 자기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김해에 사는 이성준은 형제와의 대화에서 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형이 비꼬는 말을 던질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화 도중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떠오르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당신은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물음이 중심을 붙들어 줍니다. 30. 미운 사람도 결국 한때의 인연이다. 우리가 오래 붙잡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시간 속에서 흐릅니다. 다산이 겪은 많은 사람들도 그의 유배가 끝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미운 사람도 언젠가는 스쳐 지나갈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갈등은 드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감정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평생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정태영은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었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의 얼굴도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경험뿐이었습니다. 지금의 갈등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연은 한때입니다. 모든 감정을 평생의 문제로 키우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30일. 미운 사람을 통해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분명히 하다. 누군가가 유독 마음을 건드릴 때 그 감정의 이면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다사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통해 다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미운 사람의 태도에 유난히 예민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침해되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정직, 성실, 존중, 책임 같은 가치가 흔들릴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때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가를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은 감정을 정리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대전에 사는 김영란은 직장 동료의 무책임한 태도에 자주 분노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준비 없이 참석하고 실수를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고치려 애썼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고 설득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책임감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동료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역할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문서로 남기고 책임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동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영란의 마음은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그 뒤에 숨은 가치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분명해질수록 미움은 방향을 잃습니다. 32. 상대의 말보다 나의 하루를 더 크게 보라 미운 사람의 말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루 전체로 확대합니다. 다사는 삶을 길게 보았습니다. 한 번의 모욕, 한 번의 다툼이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한 사람의 말로 채워질 만큼 작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사람, 스스로에게 약속한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하루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삶의 무게를 다시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자연히 작아집니다. 전주에 사는 오준석은 거래처와의 마찰로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들은 비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가족과의 저녁 자리에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한마디가 당신 하루 전부인가요? 그 말에 준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산책을 나가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하루는 정말 이것뿐인가? 돌아보니 해야 할 일도 감사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비판을 노트에 간단히 적고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정은 전날보다 훨씬 옅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당신의 하루 전체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삶의 큰 흐름을 보십시오. 미움은 넓은 시야 앞에서 작아집니다. 33.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반복의 힘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산이 수십 년 동안 글을 쓰고 자신을 갈고 닦았듯이 품격은 반복에서 자랍니다. 한번 침묵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참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같은 선택을 조금씩 더 잘 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내일은 조금 더 차분히 말하는 시기입니다. 반복은 감정을 길들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수원에 사는 박지호는 형과의 갈등에서 늘 실패했습니다. 다짐하고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시작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말하자. 처음에는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몇 초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형이 거친 말을 던졌을 때 그는 이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어도 반복이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반복이 쌓이면 태도는 달라집니다. 작은 절제가 쌓여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34. 거절할 줄 아는 태도가 미움을 줄인다. 미운 감정은 때로 억지로 참아온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온 말들이 쌓이면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다사는 도리를 지키되 무리하게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함은 아닙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당신이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는 그 선을 알 수 없습니다. 미움이 쌓이기 전에 정중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안에 사는 이도현은 친척의 반복되는 금전 부탁에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돕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속으로만 원망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말하자. 전화를 받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울 수 없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했지만 대화는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도요는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속으로 원망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기만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필요한 거절은 오히려 관계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경계를 세울 때 미움도 줄어듭니다. 35. 미움 속에서도 나의 말투를 지키는 법. 사람은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투가 달라집니다. 말의 높낮이, 속도, 어조가 바뀌면 관계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다사는 말의 품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감정에 휩쓸려 말투를 잃는 순간 이미 중심은 흔들립니다. 미운 사람 앞에서도 말의 결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자신을 위한 보호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선영은 동료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투는 낮추자. 다음번 갈등 상황에서 그는 속이 끓어도 평소와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부드러워지지는 않았지만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말투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감정이 올라와도 말의 결을 잃지 마십시오. 낮은 목소리와 분명한 표현은 당신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36. 결국 가장 큰 승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미운 사람을 이기는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리는 자주 승패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산이 말한 승리는 남을 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김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분노에 잠식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지켜낸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태우는 오랜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를 미워했습니다. 동료는 늘 자신을 깎아내렸고 은근히 비교했습니다. 태우는 한동안 그를 이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그 이후 그는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동료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태우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이기지 않아도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는 데 힘을 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승리입니다. 37. 미운 사람을 잊기보다 마음에서 자리를 줄여라. 사람을 완전히 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일수록 더 또렷이 남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기억을 지우려 하기보다 마음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줄이는 태도를 택했습니다. 잊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당신 생각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미움은 반복할수록 자라지만 관심을 줄이면 서서히 작아집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더 중요한 생각들이 들어올 자리가 필요합니다. 의왕에 사는 문지연은 전 직장의 상사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표정, 무시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을 떠올리는가? 그 질문 뒤에 그는 생각의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사가 떠오르면 1분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로 전환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떠올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중심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를 줄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십시오. 38. 미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다른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힘을 길렀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볼 때 그것을 단순히 악의로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로, 두려움, 열등감 같은 다른 이유를 상상해 보는 일입니다. 이 선택은 상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덜어내는 방법입니다. 미움 대신 담담함을 택하는 연습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안산에 사는 정민규는 동료의 날카로운 말에 늘 상처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동료는 최근 큰 프로젝트 실패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의 무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는 바로 분노하기보다 상황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 한 번의 여유가 감정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다른 해석을 시도해 보십시오. 감정은 해석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39. 끝내 나를 지키는 것은 일상의 단정함이다. 미운 사람과의 갈등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다사는 일상을 정돈하는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시간을 지키고 생활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태도는 마음의 흔들림을 줄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지러울수록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일상이 단단하면 외부의 말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군산에 사는 오재훈은 최근 사소한 말에도 크게 반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생활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했고 일정은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생활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일찍 자고 아침을 챙기고 집을 정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감정의 폭도 줄었습니다. 누군가의 농담에도 이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의 단정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활을 정돈하십시오. 규칙적인 일상은 마음의 울타리가 됩니다. 일상이 단단해질수록 미운 사람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40.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나의 수준을 말해준다. 사람은 편안한 상황보다 불편한 상황에서 더 또렷이 드러납니다. 다사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격하게 흔들린다면 그 모습 역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수준입니다.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설명합니다. 부산에 사는 정호진은 거래처 대표의 무례한 태도에 여러 번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을 낮춰보지?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또다시 비꼬는 말을 던졌을 때 호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완벽한 존중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호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자신은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것을. 상대의 무례함을 핑계로 당신의 품격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태도는 언제나 당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41. 미움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물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가 어려울 때는 물리적 거리를 먼저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산 역시 유배지에서 물리적으로 세상과 떨어져 있었기에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가까이 두면 감정은 쉽게 자극됩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모든 인연을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는 관계를 식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파주에 사는 이미라는 동서와의 갈등으로 늘 피로했습니다. 명절마다 작은 말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마음을 다잡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남편과 상의해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전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있었지만 다툼은 줄어들었습니다. 거리를 두자 감정도 식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소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무조건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물리적 거리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2.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단지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난 뒤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와 연결됩니다. 다산이 남긴 것은 억울함의 기록이 아니라 사유의 흔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노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흔들림 없는 태도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미움을 너퍼질리에 위해 넘어서는 힘을 줍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인상은 남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영호는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동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동료는 마지막까지 날카로웠고 영호를 깎아내렸습니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고 싶은가? 그 질문 뒤에 그는 더 이상 맞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남기고 인사를 단정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동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다툼이 아니라 그의 차분함이었습니다. 영호는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기억이 됩니다. 미운 사람 앞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43. 미운 사람을 통해 나의 자존을 다시 세운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내 자존이 건드려진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다산은 자존을 외부의 평가에 두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선 자존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세운 자존은 외부의 말에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운 사람의 말에 오래 괴로워했다면 그것은 그 말이 당신의 자존과 연결되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구리에 사는 한미정은 시댁 모임에서 자주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집은 더 잘 산다더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쓰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을 부끄러워하는가?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뒤 다음 모임에서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좋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을 남의 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때 미운 사람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44. 미움을 통해 침묵의 가치를 배운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지만 침묵으로 지켜질 때도 많습니다.
다사는 말이 많을수록 허물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미운 사람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쏟아낸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반면 절제된 침묵은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상황을 넓게 보게 합니다. 당신이 모든 말을 바로 반박하지 않아도 당신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원에 사는 배상민은 친구의 거친 말에 늘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럴수록 다툼은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말하지 말자. 친구가 또다시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는 잠시 웃고 넘겼습니다. 그날 밤 상민은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만 다음 날 조용히 전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의 대화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상처는 덜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을.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십시오. 필요한 말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45.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꾸준한 성찰이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는 결국 자기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다사는 평생 자신을 돌아보는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갈등은 끊임없이 생기지만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면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지, 왜 그랬는지 돌아보는 시간은 짧아도 충분합니다. 성찰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이해하는 일입니다. 전주에 사는 오태경은 하루를 마치며 간단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구의 말에 상처받았는가? 왜 그 말이 마음에 남았는가? 처음에는 몇 줄에 불과했지만 반복할수록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는 특정 상황에서 유독 예민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찰은 갈등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지만 대응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잠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작은 성찰이 쌓이면 미운 사람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46. 미움이 오래 갈수록 나만 손에다 미운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먼저 지칩니다. 다사는 감정에 과도한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만이 그 사람을 마음에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정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손해는 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어야 힘을 잃습니다. 오래 붙들수록 당신의 하루는 줄어듭니다. 부평에 사는 장재훈은 과거의 동업자를 오랫동안 원망했습니다. 계약 문제로 손해를 본 이후 그는 몇 년 동안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며 분노를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잊은 일이었지만 재훈의 마음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집중했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노의 강도도 약해졌습니다. 오래된 미움을 정의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삶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만큼 느끼되 오래 붙들지 마십시오. 47. 나의 침묵이 상대의 거울이 될 때 때로는 말보다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다사는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태도는 상대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응대하면 상대는 자신의 과함을 자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품격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침묵은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선택을 돌려주는 태도입니다. 천안에 사는 박성민은 동네 지인의 날 선말에 늘 맞섰습니다. 그럴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대가 비꼬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몇 번 반복되자 그 지인의 말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성민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태도는 충분히 전달된다는 사실을. 모든 공격에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차분한 태도가 더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상대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48. 결국 남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다. 미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방향이 흐려집니다. 다사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갈등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사람과의 갈등으로 정의될 만큼 좁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가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생각하면 미움은 그중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면 감정은 자연히 뒷자리로 물러납니다. 광주에 사는 이현주는 직장 동료와의 갈등에 지나치게 몰입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고 일의 집중도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트를 펼쳐 자신의 목표를 적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을 적는 순간 갈등은 중심에서 조금 비켜났습니다. 동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현주의 시선은 더 멀리 향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자 미움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인생의 중심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방향이 분명해질수록 미움은 작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49. 미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속도를 늦춘다. 갈등의 순간은 늘 빠르게 흘러갑니다. 말은 급해지고 생각은 짧아지고 감정은 앞섭니다. 다사는 서두름을 경계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판단은 거칠어집니다. 미운 사람을 만날 때야말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고,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 속도를 늦추면 감정과 생각 사이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곧 품격입니다. 원주에 사는 박지수는 동료의 비난에 늘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라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비판이 시작되자 그는 노트에 적기만 했습니다. 말은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천천히 정리해보니 감정이 덜 섞인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는 다음날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제 이야기 중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속도를 늦춘 덕분에 갈등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빠른 반응이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감정이 올라올수록 속도를 늦추십시오. 느린 선택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50. 미움을 통해 배운 절제는 삶의 자산이 된다. 우리는 종종 미움을 피해야 할 감정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다사는 역경 속에서 얻은 배움을 소중히 했습니다. 미운 사람을 통해 배우는 절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참는 법, 거리를 두는 법, 말의 수를 줄이는 법은 모두 경험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이 겪은 갈등은 언젠가 다른 관계에서 지혜가 됩니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는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자산이 됩니다. 대구에 사는 김현우는 오랜 친구와의 갈등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리로 맞섰겠지만
그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줄였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예전 같지 않았지만 현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그는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배운 절제는 다른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미움을 겪었다고 해서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배운 절제는 당신의 자산입니다. 반복될수록 그 힘은 더 단단해집니다. 50일. 결국 미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평온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평온한가? 다산이 지키고자 했던 것도 결국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평온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모든 힘을 쏟는 대신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보는 데 힘을 쓰십시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성남에 사는 이지우는 오랫동안 직장 상사를 미워했습니다. 상사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는 더 이상 상사를 바꾸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 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운동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관심사를 돌보았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평온이라는 사실을. 모든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먼저 지키십시오. 미운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미운 사람을 이기는 길은 그 사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배의 고요한 방에서 그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단속했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품격을 지키는 법을 익혔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아직 다듬어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미운 사람은 때로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히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당신의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여 결국 당신의 얼굴이 되고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자존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이 사유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천천히 걸으며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을 이어가길 바랍니다.